여러분 안녕하세요. 닥터조 자연치유TV의 조병식 원장입니다. 오늘은 우리 암환우분들이 저에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릴까 합니다. 항암 치료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입니다. 저희 닥터조 자연치유 자연의원에 항암 치료 중인 분들이 많이 찾으시고요. 또 항암 치료를 하다가 재발 전이가 되어서 더 악화되어서 또 오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5가지 사례를 들어서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저의 임상 경험을 통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2021년 11월 달, 몇 달 되지 않았죠. 오른쪽 가슴 통증과 호흡곤란이 있어서 검사를 해보니까 폐암 4기로 진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흉막에 전이가 되어서 또 흉수가 있었고요. 이분은 다행히 EGF 리셉터 양성이었습니다. 그래서 EGF 리셉터 양성인 경우는 표적 치료제가 맞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지오트립을 처방을 받아서 복용을 시작을 했고요. 이런 경우는 저는 이제 급한 불을 꺼야 하기 때문에 항암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폐에 있는 원바람의 종양 사이즈가 5.9cm으로 컸고요. 흉막에 전이가 되어서 통증도 있고 또 흉수가 생겨서 호흡곤란도 있고 이런 경우는 급한 불을 꺼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저는 항암 치료를 일단은 시작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만 그치시면 안 되고요. 통합의학적인 치료가 필요하겠습니다. 표적 치료제라고 하더라도 암줄기 세포는 또 죽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암줄기 세포를 억제하는 파이토케미컬 천연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표적 치료제라고 하더라도 보통 1년 내외로 전후로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EGF 리셉터에 사용하는 파이토케미칼이 있습니다. 그래서 맞춤형 파이토케미칼 처방으로 천연물을 처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함께 사용을 했을 때 훨씬 더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급한 불을 꺼야 할 때는 항암 치료를 해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이분은 2000년 7월에 역시 폐암 4기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흉수가 있었고 호흡곤란이 있었고요. 기력저하, 오른쪽 옆구리 통증, 어깨 통증이 있었습니다. 조직 검사 결과 스남이었고요. 이분도 유전자 검사 결과 EGF 리셉터 변이가 있었습니다. 표적 치료제인 이레사를 복용을 시작을 했고요. 앞에 분과 마찬가지로 암줄기 세포를 억제하는 파이토케미컬, 또 저희 EGF 리셉터의 표적으로 쓰는 맞춤형 파이토케미컬을 처방을 해서 통합의학적인 치료를 함께 병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 CT상에서 사이즈가 감소했고요. 또 석 달 뒤에 CT에서 사이즈는 그대로고 흉수는 또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치료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즉 표적 치료제를 사용할 수 있을 때는 항암 치료를 일단 시작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 사례입니다. 이분도 폐암 4기 사례입니다. 이분은 2016년 11월 달에는 1기로 이제 수술을 했는데 1년 조금 넘어 지나서 흉막에 전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분도 흉수가 생기고 통증이 있어서 검사 결과였죠. 이분도 EGF 리셉터 표적 치료제인 이레사를 또 복용을 했고요. 그 결과 흉수가 없어지고 흉막이 있는 종양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항암 표적 치료제를 사용한 2달 뒤에부터 제가 처방한 맞춤형 파이토케미칼도 같이 병행해서 복용을 했고요. 그 결과 넉 달마다 이제 CT를 찍어서 그대로라는 그런 이제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렇게 이제 보통은 이제 조금 줄어들다가 이제 더 이상 변함없는 상태로 한동안 가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또 세 번째, 네 번째 CT를 찍었을 때, 곧 1년 뒤에 또 CT를 찍었을 때는 암이 진행되는 경우가 반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1년 정도 사용했을 때 이제 이 표적 치료제를 어떻게 할 건지 또 참 고민이 또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항암 화학제 표적 치료제도 썼고요. 저희가 쓰는 파이토케미칼 천연물도 같이 병행해서 사용을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대로였던 게 그 세 번째 CT에서는 흉막에 있는 종양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변함없던 종양이 줄어들기 시작한 거죠. 이것은 자연 치료의 효과입니다. 파이토케미칼의 효과로 줄어든 거죠. 처음에는 1회사로 같이 병행을 했습니다만, 이런 경우는 뭐 자연 치료로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굳이 표적 치료제인 1회사가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중단입니다. 계속 이분이 6개월마다 CT를 찍었는데 계속 스테이블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연 치료로 효과를 볼 때는 항암제는 중단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번째 사례입니다. 네 번째 사례는 유방암 사기 사례입니다. 이분은 2021년 7월 달에 다발성 뼈전이가 있었고요. 이분은 유방암에서는 이제 세 가지 유전자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에스트로겐 리셉터, 프로제스테론 리셉터, 헐2. 여기에서 에스트로겐 리셉터에 약한 양성 반응이 나왔고요. 한 10% 정도의 양성 반응이 나왔고, 나머지 두 개의 변이는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이제 에스트로겐 양성, 헐2 음성일 때 쓰는 표적 치료제인 임넨스 처방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아나스트로졸과 같이 처방을 받아서 사용을 했고요. 넉 달을 사용을 했는데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부터는 파크레탁셀과 시스플라틴을 사용해서 4사이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 결과는 CT 결과 2021년 1월 달에 복막과 피부에 전이가 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앞에 사용한 항암제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는 거죠. 저는 이 에스트로겐 양성이 약한 양성 반응이 나오는 경우는 음성으로 보고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3중 음성암인 거죠. 이분같이 항암 치료가 효과가 없을 때는 중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게 맞는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 저희는 3중 음성암에서도 맞춤형 파이토케미칼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처방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3중 음성암은 암줄기세포암이기 때문에 항암을 해도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들이 대부분 50% 이상에서 나타납니다. 이런 경우는 항암을 중단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다음 마지막으로 5번째 사례입니다. 이분은 2020년 8월 달에 췌장암 사기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뼈 전이가 있었고요. 그래서 세포독성 항암제인 폴피리를 20회나 주사를 맞았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줄어들다가 별 반응이 없다가 이제 사이즈가 다시 진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올 1월 달에 항암제를 바꾸어서 젬저와 아브락산을 한 사이클을 하고 오셨습니다. 이분의 상태는 복통으로 마약성 진통제를 복용하고 계셨고, 소화장애와 기력저하, 불면증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항암제는 별 소용이 없었고 오히려 항암 부작용이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죠. 이런 경우는 항암제가 오히려 덕보다 실이 많은 것입니다. 저는 췌장암, 단도암, 단낭암 이런 암의 경우에서는 항암제가 별 소용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덕보다 실이 많을 수 있다. 처음에 좀 줄어들더라도 몇 달 지나지 않아서 사이즈가 커지고 오히려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항암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5번째 사례는 항암이 덕보다 실이 많을 때는 항암을 안 하는 것이 좋다. 중단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5가지 사례를 나누어서 항암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저의 임상 경험을 통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병원에서는 이제 계속 항암을 권유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우리 한우분들께서는 많이 헷갈리를 하십니다.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하시고 불안감이 많이 휩싸이시는데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겠습니다. 우리 한우분들께서 또 많은 의문들이, 질문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또 저희 댓글에 질문 달아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저는 조병식 TV를 통해 건강을 되찾아 떠나갑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세요.